네, 안녕하세요. 경찰 기획론 캡스톤 디자인 수업입니다. 네, 어, 경찰 기획론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맡게 된 차훈진입니다. 자, 과목이 좀 생소하시죠? 네. 자,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실습 수업이죠.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보고서를 잘 쓰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도 아닙니다. 네. 이 과목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경찰 정책 있죠? 정책을 설계하는 방식, 사고방식을 배우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이제 경찰을 집행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출동하고 수사하고 검거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렇지만 현대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정책을 설계하기도 하고요. 자원을 배분하기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은 단순히 이제 수동적으로 배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설계자, 우리 경찰 기획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 설계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캡스톤 디자인 이게 나온 지가 좀 되기는 됐어요. 네, 한 20년이 넘었죠. 20여 년.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경찰 사회과학 쪽에 도입이 된 지는 한 10여 년? 한 10여 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사실 이게 공대 쪽에 먼저 그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1990년대 말 그때쯤 원래는 이제 그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원래는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말이 많잖아요.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프로그램과 산업 현장에서 가르치는 요구하는 그런 그 지식 역량이 괴리가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쳐서 대학생들을 졸업을 시켜놨는데,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을 시키자니, 이게 너무 이제 숙달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네. 특히나 이제, 뭐 이제 순수 과학이나 순수 인문학이나 뭐 사회과학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공학 같은데, 그쵸. 이제 뭐 응용공학 이런 데는 이제 좀 이야기가 다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취업 후 재교육 없이 이제 곧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 캡스톤 디자인 과목인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틀은 공학 분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예술학, 교육학, 융목학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이제 경찰학 분야까지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및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2019년, 2020년 이때쯤에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예. 그래서 2020년에 그 최초로 사회과학에서 이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처음 해서 처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운용을 했었어요. 운용을 했다가 이제 다른 교수님이 다시 이제 운용을 했다가 제가 이제 다시 3년 만에
2026년 3년 만에 다시 이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2020년에서 2023년 정도까지 그 정도 이제 과목을 담당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기획과 또 정책의 그 이해와 또 결과물을 이제 산출하는 거 굉장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거. 네. 그래서 일단은 캡스톤 디자인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산출해 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또 교실 현장, 우리 강의실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캡스톤 디자인의 이해. 이게 캡과 스톤이잖아요. 캡스톤인데 이게 돌기둥이나 담 위에 그 건축물의 정점에 놓인 장식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최고의 업적, 성취를 뜻하는 단어를 갖다가 캡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말 그대로의 뜻을 캡스톤의 뜻이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 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일정한 작품, 이게 작품이 뭐 물리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제가 맨 처음에는 이 과목을 처음 담당했을 때는 진짜 물리적인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품은 다양한 걸 했어요. 뭐 달력을 만들기도 하고 포스터를 만들기도 하고 홍보 자료, 팜플렛을 만들기도 하고 브로셔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고 뭐 다양한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홍보물 만들기도 하고 예. 다양한 걸 만들기도 해서 했는데 작품을 만드는 것도 괜찮고 또 넓게 생각해서 경찰 기획이잖아요. 일종의 정책 제안서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또 넓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제안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기획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작품들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쥐어짜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쥐어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뇌의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뇌의 발달과 여러분들의 그 온 에너지 함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 전공이 그렇게 창의성을 발휘할 만한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가르침을 받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전공이. 예. 굉장히 있는 거를 그대로 달달 외우고 암기하고 그대로 암기한 걸 있는 대로 그대로 외우고 쓰고 또 반복해서 읽고 함양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과목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뭐 그 공부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또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기도 합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전공 과정 중에 그래도 거의 유일무이하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의 과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찰관이 되든 관련 또
공기업으로 가시든 관련 또 다른 기업으로 가시든 어쨌든 기획이나 설계를 하는 과정에 참여할 만한 기회는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인 설계를 해보는 기술 인력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게 되실 거다. 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종합 설계 교육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과목의 경험이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웨그나라는 학자는요, 이제 그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에서 얻은 지식을 확장하고 비판하며 응용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연구에 통합하는 경험을 통해서 절정감을 맛보도록 하는 과목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머피라는 학자는 학문의 지식 획득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학문의 질문 유형과 주요 쟁점들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다양한 코스들 간의 연관성에 관한 대해서 감도 되게 중요하죠. 감을 갖추도록 해주는 과목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에서 직업적 훈련,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직업적 훈련으로서 이행하게 해주는 전환점이 되는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어라는 학자는 전공에서 공부한 내용을 여타의 과목에서 공부한 내용과 연계시키는 과목이다. 이게 융복합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사회가 대학 교육에 대해서 가진 기대와 대학의 사명, 그리고 전공 교육 프로그램의 사명을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는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우리가 이제 다양한 소양과 전공 지식을 습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종합적으로 이제 활용 및 응용을 해서 학문적인 연구나 직업 활동, 이제 우리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졸업하면 어쨌든 취업을 하실 거잖아요. 예, 취업을 할 때 이제 도움이 되라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과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제 연구 기획, 숙련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업무에 이제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업무를 이제 받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 때 업무를 굉장히 숙련되게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주게 되는 그런 그 업무를 승리할 수 있게끔 설계된 과목이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창의성,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팀워크 능력. 보통은 이게 혼자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같이 하거든요. 예, 같이. 예, 그래서 팀워크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등의 모든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목입니다. 보통은 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그닥 선호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조별 과제든지 어느 팀에서든지 이게 참 희한해요. 어느 조직에서든지 무임승차자들이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게 참 상위 그룹을 가도 그렇고 하위 그룹을 가도 그렇고 어느 조직에서 가든지 참 일정한 비율로 무임승차자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없는 조직이 참 드문 것 같아요. 보면은 어느 조직이든지 가면은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참 잘하기가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난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친한 친구와의 의견 조율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생판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4~5명끼리 이제 조언이 돼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한다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하고, 이 역할이 서로 균등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의 역량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경험이고 하나의 학습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거. 예.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집단 생활, 나중에 이제 사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직장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개인 생활만 할 수 있는 조직은 흔치 않다라는 거죠. 예. 어떤 사회생활 하든지 여러분 조직 집단에서 외따로 떨어져서 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팀워크 능력을 함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미래에 있어서도 팀워크 능력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 이제 뭐 AI 이야기도 하는데요. AI가 해내지 못하는 하나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강력한 무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수행 절차를 보시면, 일단 캡스톤 디자인 개요를 보시면 관심 주제를 일단 발굴을 하고, 이게 주제 발굴, 의제 발굴, 우리 이제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볼 건데요. 굉장히 주제를 잘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은 주제. 왜냐하면 좋은 주제를 선정을 해야지만 좋은 자료, 그거에 맞는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좋은 정책을 또 잘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주제 발굴 및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것. 이것만 해도 절반은 뭐 과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제만 잘 선정해도 절반은 갔다. 절반은 수행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심 주제 발굴 및 선정. 그 다음에 사실은 근데 팀 구성이 먼저죠. 예, 팀 구성. 예, 팀 구성. 그 다음에 과제 주제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예를 보시면, 사실 주제 분야는 제가 먼저 이제 그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율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 분야를 탐색하고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캡스톤 디자인 주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팀원을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그 다음에 결정하게 할 거예요. 이건 좀 반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위한 팀원을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팀별로 수행할 과제의 세부적인 계획 제출 및 발표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최종 보고서 제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 프레젠테이션 발표한 다음에 평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고요. 캡스톤 디자인 수행 결과 보고서를 이제 하게 돼서 이제 학기 내용 정리 및 우수 프레젠테이션 전시, 과제 수행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수행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경찰 기획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 설계자 같은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경찰 정책의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전략적 사고를 훈련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정책 설계 역량을 강화하게 되는 그런 그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목표, 여러분 강의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입니다. 네, 경찰 기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과 전략과 기획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사고 구조를 좀 이해를 해 보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왜 경찰에게 이제 기획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 네.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왜 경찰에게 기획이 필요할까요? 자, 과거에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근무 경험, 그러니까 베테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경험에서 오게 되는 거, 네, 직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거, 굉장히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현장 감각. 네, 그래서 몇 년 경험이냐, 몇 년, 20년 경험, 20년 차, 15년 차 이러면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구나.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쳐줬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달라요. 네. 현대 치안 환경의 특징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범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복잡해지고 진흥화되고 있어요. 지금 사이버 범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딥페이크라고 해갖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보니까 영상 조작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쵸? 화면 조작, 영상 조작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거래 같은 경우에도 경로가 굉장히 지금 다크웹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발전이 돼 갔고요. 마약 거래 경로가 굉장히 너무 진흥화되고 굉장히 치밀화되어 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조직 범죄는 이미 국경을 넘고 있고요. 동시에 자원은 한정돼 있죠.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무한하지 않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무한하게 경찰 인력을 마구 계속 뽑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국민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굉장히 똑똑하죠. 예,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예, 그래서 국민의 또 공무원에 대한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국민의 요구 수준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는가? 네, 그래서 이제는 단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예측과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바로 이제는 직관이 아니라 구조적 사고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경찰이 과거의 경험에 이제 의존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년 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차다 과거에 그냥 오래 근무했다 그 경험에 기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 굉장히 자원과 그 다음에 경험, 데이터 경험뿐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 구체적인 수치,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한 그런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